오는 6월 5일은 국제사회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하며 제정한 환경의 날입니다. 오늘 CPBC 뉴스는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이 내놓은 담화 내용부터 실제 우리 생태계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까지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청년 음악가들이 색소폰과 트럼펫 등 악기를 짊어지고 마포대교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연주의 이유는 무엇인지 영상 뉴스로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금요일 CPBC 뉴스입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파견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현장 점검 결과를 발표했죠. 하지만 추가 분석과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며 최종 결론은 내지 않아 국민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박현동 아빠스가 정부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담화 내용을 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박현동 아빠스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박 아빠스는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는 제목의 환경의 날 담화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12년이 흘렀음에도 주변 지역의 농수산물 등에는 여전히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오염수 정화 설비인 알프스는 삼중수소 등 일부 방사능 물질을 전혀 처리하지 못한다며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오염수가 전체의 약 70%나 된다고도 했습니다. 바다에는 국경이 없는 만큼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태평양 전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겁니다.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한 티머시 무소 교수는 삼중수소가 몸 안에 쌓이게 되면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박 아빠스는 인간이 불러온 기후와 생태 위기는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생태계 보호를 위해 우리 모두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정부를 향해서는 시민들과 산업계를 이끌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환경 문제에 대해 안이한 기대만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도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박 아빠스는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의 집 지구가 위협받고 있는 걸 인식하고 있어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소 중립을 통해 너나 없이 기후위기에 맞서야 할 때지만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와 핵 발전소를 세우는 우리나라는 오히려 후퇴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세계기상기구 국제연합이 공동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33년 만에 지구의 오존층이 놀랍게 회복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바탕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창조주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후손을 위해 지금 바로 행동하자고 격려했습니다. CPBC 박예슬입니다. 우리나라의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텐데요. 꿀 생산뿐 아니라 우리 먹거리의 대부분을 번식시켜주는 꿀벌. 양봉 농가의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로는 바로 기후위기가 꼽히고 있는데요. 김형준 기자가 양봉 농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23년째 강화에서 양봉을 하는 김인식 씨. 올봄 겨울잠에서 벌을 깨우려던 김 씨는 벌통을 열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봄에 얘네들을 깨우려고 열어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벌이. 협회에서 조사한 거는 61%가 소실된 거로 돼 있거든요. 김 씨는 통당 2배가량 오른 벌값을 주고 새 벌통을 들여 양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화에서 꿀벌이 본격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입니다. 시끄러울 정도로 울려댔던 벌소리도 이젠 희미해졌습니다. 200통 넘는 벌들을 키우던 양봉 농가입니다. 이쪽에 벌통이 쭉 쌓여 있는데요. 안쪽을 보시면 모두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농의 친환경, 무항생제 방식으로 채취해온 김 씨의 꿀. 올해 꿀 생산량은 작년 대비 절반가량으로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빈 벌통을 바라보는 김 씨의 얼굴엔 시름이 가득합니다. 아무 말 없이 일하는 애들인데 하루아침에 그냥 없어진다고 그러면 진짜 새끼들 없어진 거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죠.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따뜻해진 겨울 날씨에 벌들이 동면에서 일찍 깨어나 벌통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봄인 줄 알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양지에는 따뜻해요. 기껏 따뜻한 데서 튀어나간 놈이 그늘에 앉았으면 그때는 얼어 죽는 거예요. 그때는. 삼한사온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한반도의 겨울. 꿀벌이 변화한 날씨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벌이 꿀을 빨아오는 밀원수도 줄어들어 꿀벌이 살아갈 환경은 더욱 척박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20년 사이에 급격히 사라진 밀원수를 복원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꿀벌 자체가 이제 그 화분매개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공공의 목적인 화분매개 서비스를 도와주는 밀원수를 심는다면 그게 세금을 지원해 줄 충분한 근거가 되겠다. 꿀벌은 100대 농산물 가운데 70%가량의 번식을 돕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지구의 지속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얘네들이 수정을 안 시켜주면 먹거리가 없어요. 한 70%가 수정을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벌이 우리 인간들한테 유익하다는 거를. 점차 우리의 먹거리까지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 작아지는 꿀벌들의 날갯소리는 뜨거워지고 있는 공동의 집에 울리는 경보음입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네, 기후위기는 이렇게 최근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생태적 대전환을 선언하는 기후정의 교사선언이 나와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하태용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기후정의 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기후정의 교사선언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번 선언은 비록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기후 환경 교육에 힘쓰시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같이 해주셨습니다. 모두 3,499분이 동참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네, 이 기후정의 교사들 이번에 이 생태적 대전환을 다짐하는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선언을 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예, 먼저 현 상황의 시급함과 변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동참을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기후위기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네. 예, 학생들을 위해서 제2의 참교육 운동을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예. 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절박한 결의를 담아서 기후정의 그리고 생태전환 교육을 선언을 하신 건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도 이야기해 주시죠. 예, 선언 내용이 제법 길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기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네, 학교에서 기후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자, 선언에는 우리의 요구라고 해서도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요구를 하신 겁니까? 사실은 이 요구보다는 다짐이 훨씬 많은데요. 네. 예, 그 다짐이 선언 내용이었었고요. 요구는 4가지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생태전환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생태전환 교육과정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작년에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처럼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전환 교육 내용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생태전환 교육을 할 수 있게 보장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생태전환 교육과정을 마련해 달라는 것을 넣었고요. 세 번째는 교육기관은 탄소중립 계획을 구체화하고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정책 결정에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이렇게 4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네, 크게 4가지 요구를 담아내셨고 지금 이 기후정의 교사들은 선언에서 앞으로 학교를 포함한 모든 삶의 터전에서 생태적 전환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또 천명을 하셨잖아요. 네. 이는 어떻게 좀 풀어나가실 계획인지도 궁금하네요. 예, 이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우리 교사들의 반성에서 시작됐습니다. 예. 기후위기가 일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교사는 물론 학생들이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고 이 변화를 요구할 때
말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실제로 바꿔나가는 그런 행동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지금 학교 내 태양광 발전을 의무화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거든요. 네. 예, 그 이유는 학생들에게 학교가 생태전환의 장이라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정부와 교육부에게 좀 제발 좀 움직여달라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지금 당장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실질적인 그런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실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교육의 장에서 실제로 이런 변화하는 모습들을 지켜본다면 미래 세대가 꾸려나갈 또 환경들이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끝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예, 저는 이 기후정의 운동이 성공하려면 개인적인 실천과 함께 사회적인 변화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 교육은 개인적인 실천에 더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회의 변화를 요구해야 되고, 그런 사회 변화를 요구하는 행동에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는 개인의 실천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함께 움직여야 할 때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후정의 교사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태용 전교조 기후정의 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다가오는 주요 가톨릭 소식 전해드리는 간추린 가톨릭 소식입니다.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생태형성연구소 축복식이 토요일인 내일 오후 4시 열립니다. 장소는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으로 토마스 베리 평전 생태사상의 선구자 출판 기념회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주교단이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오는 화요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성당을 방문해 한반도 평화기도를 올립니다. 주교단의 JSA 성당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주교단은 성체조배와 순례를 진행하며 안보견학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가 올해도 가톨릭 환경상 수상자와 단체를 공모합니다. 공모 주제는 생태적 회개를 위한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이며 이에 부합하는 활동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는 누구나 공모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모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이어집니다. 서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이 상반기 특별기획으로 Fall in Love 전시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전시는 가톨릭 성지인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유교 사상인 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전시로 오는 8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요즘 수요일 저녁마다 마포대교에서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청년 음악가들의 연주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많고 많은 곳 중 마포대교 위에서 연주회를 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CPBC 뉴스는 이힘 기자의 영상 뉴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고통 너머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하느님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또 은총이라든가, 그게 뭔지는 몰라도